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태극기 라이브 이번에는 2차 전지 이야기 깊숙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현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쁘시죠 요새? 네, 요즘 뭐 네. 빠질 때는 조금 더 그러니까요. 많습니다. 이게 사실 2차 전지가 섹터 중에서는 사실 제일 좋은 모멘텀으로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버텼던 마지막까지. 섹터인데 네, 그렇죠.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좀 밀리면서 아마 굉장히 고민들 많으실 텐데 그렇죠. 네. 좀 어떠셨어요? 최근 한 2, 3주 정도?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까지 코스닥 1, 2위로 버텼잖아요. 그러니까요. 프로비엠을 네. 그리고 그 이제 대형주 안에서도 보면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그래도 다른 대형주들보다는 나름 버티다가 막판에 빠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기관 투자자분들도 많이 만나고 이제 지점도 많이 가는데 좀 이제 없었던 세미나 요청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지점이라든지 그런 데서 최근에 이제 이 하락 원인 분석 그리고 이제 향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요청이 많아요. 어떤 질문들이 제일 많으세요? 일단 왜 빠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 빠진 이유가 뭐냐? 먼저 그러니까 반등을 하려면 뭘 봐야 되느냐를 당연히 궁극적으로 물어보시는데 네.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러면 이제 왜 빠졌냐는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저는 근본적으로는 수요 둔화 우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부한 얘기지만 지금 인플레 국면에서 모든 재화의 수요 둔화가 다 이제 그렇죠. 리스크로 쓸 확산이 수 되고 있는 있잖아요. 돈은 한정적인데 네.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양적으로 이제 네. 뭔가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배터리 섹터만 보는 건 아니니까 뭐 디스플레이 섹터도 보면 지금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 데이터 전망치가 좀 낮아지고 있고 PC 출하 데이터 뭐 다 빠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래도 다들 마음속에 전기차는 성장한다 이게 깔려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게 간단한 명제지만 굉장히 강력한 명제. 성장의 속도가 문제지 성장 자체는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기차 작년에 700만 대 팔렸거든요. 네. 글로벌 자동차 시장 보통 평년이 한 9,500만 대 하잖아요. 10%가 채 안 되는. 그렇죠. 작년이 한 뭐 7천만 대라고 해도 침투율 10%안 되는 상황이면 그래도 전기차는 성장한다. 이게 있어요. 저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그동안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면에서 그 성장의 기울기를 좀 가파르게 봐왔었는데 이 성장의 기울기가 좀 이제 완만해지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최근에 가장 그 배터리 하락을 촉발시켰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게 비단 인플레만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이제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제조원가 30%가 배터리고 그렇죠. 배터리 다 메탈로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이 우크라이나 전쟁 터질 때도 그렇고 뭐 니켈, 리튬 얘기 워낙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배터리 섹터의 이 수익성 훼손 우려도 있었는데 저희의 방어 논리는 우리는 전가한다. 이게 이제 OEM들로 넘어간다. 그리고 OEM들이 했었던 논리는 이제 테슬라 모델 Y 가격 이제 작년 대비 한 20% 올랐거든요. 이게 쫓아 올릴 수 있다. 그렇죠. 그걸 전가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감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메탈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차 판가 상승이 이제 소비 둔화로 좀 연결되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리스크로 많이 언급이 됐던 것이고 그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요. 그렇죠. 그 와중에 4월, 5월 유럽 데이터가 빠졌어요. 지금 전기차가 그래도 성장을 해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4월에 유럽 전기차가 마이너스 5% YOY로 빠졌고요. 뭐 테슬라 출하가 줄었다는 막 네. 얘기도 그 와중에 좀 나왔던 말씀하신 것 대로 같고. 중국은 이제 상하이 락다운까지 겹치면서 빠졌죠. 그래서 이게 마침 전기차 가격 올라가지고 소비 둔화되는 거 아니냐 우려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SDI나 엔솔이나 거의 유럽이 주력인데 그렇죠. 유럽이 빠지니까 이게 딱 아다리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수요 둔화 우려가 좀 확산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유럽 전기차 안 팔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번 판가 그러니까 전기차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실제 수요 둔화로 지금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유럽 판매 데이터가 부진한 것은 그냥 공급의 문제를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대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공급의 문제라고 보고요. 하면 이제 부품 조달들이 원활하지 그렇죠. 않아서 네네. 완성차 자체가 지금 인도가 안 되고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네네. 말씀이네요. 그렇죠. 이게 그 분명 수요 둔화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뭐 모델 Y 가격 한화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 거의 8,500을 넘었어요. 8,500만 원은. 그래서 분명히 이제 타격이 있을 텐데
근데 이거는 글로벌리 다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판가 네. 다 올라가는데 지금 중국은 5월에도 YY로 100% 성장을 했고요. 전기차가. 6월도 100% 나왔고 미국도 지금 미국 아직 6월 데이터 안 나왔는데 5월에 한 50%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 수요 둔화가 전반적으로 좀 있긴 할 텐데 유럽에서만 유달리 이게 거의 뭐 크래시가 날 정도로 이렇게 크게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공급만의 유럽만의 공급 이슈,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전쟁 이슈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비해서는 전동화의 비중이 높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판매 대수가 미국 대비해서 지금 월별로 보면은 유럽이 한 3-4배 많기 때문에 일단 배터리 많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대비해서는 전장화의 비중이 높다라는 점. 그러니까 반도체를 중국보다 많이 쓰죠. 그래서 반도체랑 이 배터리 공급 부족 이슈를 유럽이 좀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사실 배터리 섹터 최근 하락을 기회로 삼자라는 생각인 거고 네. 수요 둔화로 해석을 하면 사실 배터리는 지금 반등 트리거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글로벌 전기차 침투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 안 되는 국면에서 지금 수요 둔화를 우려할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이제 타기 싫어서 안 타는 국면이라기보다는 타려는 수요들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네. 완성차 자체의 이제 조달 이슈가 특히 이제 유독 4월달에 좀 걸린 네. 것 같다는 의견이신 것 같고 네네. 또 그 투자 심리를 좀 흔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투자를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맞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 재검토하고 중이었는데 네네. 이게 조금 뭐 재검토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그렇죠. 또 투심함 흔들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사에 좀 공식적인 뭐 코멘트들이 있나요? 이게 아마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잠정 실적 공시할 거고 이제 월 말에 컨퍼런스 콜을 하거든요. 네. 그때 아마 공식적인 의견은 나올 것 그렇죠, 같고요. 네. 일단 다만 이제 그 외에 저희가 이제 파악한 상황들은 이 부분들은 뭐 이제 리포트들도 많이 나왔으니까 네. 일단 그 언급된 것 자체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 11기가 정도의 애리조나에 있는 원통형 전지 투자 재검토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숫자만 보면 사실 무의미할 정도로 작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11조. 11 그러니까 이게 기가와트 아워 단위로 11기가와트. 11기가였고 이제 금액 기준으로 이게 한 1.7조 정도 됐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체 목표 캐파가 520기가니까 비중이 한 2%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것만 보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겠다고 발표했던 거에 2% 정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거를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그 논리, 그들이 걱정했던 것이 인플레에 따른 투자 비용 증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 투자 비용 증가는 뭐 애리조나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닐 거고 그렇죠. 네. 모든 캐파에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캐파들로 이런 재검토가 이제 확장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제 상식적으로 네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배터리 셀 산업은 지금 이제 투자를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ROIC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셀은 원래 ROIC가 낮아요. 지금 보통 반도체가 거의 ROIC 한 15%에서 20% 나오는 산업이고 다른 IT가 한 10% 초반 나오는데 배터리는 좀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수익성이 좀 낮기 때문에 ROIC는 한 10% 정도가 목표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투하 자본의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ROIC 떨어지고 그거 자체가 이제 배터리 산업의 투자 매력도를 좀 떨어뜨리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수요인데 그 미국은 특히나 전기차 침투율이 더 낮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네. 7%밖에 안 된단 이번 말이죠. 유럽에 비해 좀 뒤늦게 시작한 그렇죠. 굉장히 거죠. 늦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갈 길이 먼데 이제 막 BBB 통과되면은 보조금도 한 한화 기준으로 한 1,000만 원씩 들어온단 네. 말이죠. 그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 전기차 침투 이제 갈 길이 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요를 누군가는 이제 공급으로 대응을 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배터리 셀 산업의 이 ROIC가 조금 떨어진 것은 뭐 실제 뭐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이걸 대응해줌으로 인해서 이거를 이제 기회로 이제 가져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ROIC 매력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투하 자본의 규모를 좀 줄여주는 것일 그렇죠. 거고요. 네. 그 부분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방식이 JV 방식이겠죠. 지금 그 한국 셀메이커들은 미국에서는 거의 이제 대부분 GM이나 그렇죠. 스텔란티스, 포드와 JV 형태로 가고 애리조나 있죠. 공장은 어떤 형태였습니까? 애리조나는 독립 공장이었어요. 독립 자체 공장이니까. 공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엔솔이 지금 미국에다가 한 250기가 거의 토탈로 보면 갈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 90% 이상이 조인트 벤처고요. 이제 자체 공장 일부에 그 중에서도 한 3분의 1 정도를 이번에 이제 재검토하겠다라고 했던 것이었죠. 보통 배터리 공장 같은 게 네.
배터리 업체가 미리 생산해가지고 마켓에 네. 파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리스크가 대부분은 크죠. 네. 그 자동차 업체랑 미리 좀 수주 계약을 해놓고 네네. 고객사의 일정에 네. 맞춰가지고 이제 증설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뭐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의심들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리조나 공장 여러 가지 이유로 재검토했을 텐데 1차적으로 뭔가 애리조나 물량을 받아가기로 한 벤더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거 네. 하나가 의심이 네. 들 것 같고 네, 두 그렇죠. 번째는 통상적으로 이 공장이 원통형이라고 하면 네. 보통은 원통형 증설하면은 테슬라향이라고들 추측들을 할 텐데 네. 그러니까 뭐 테슬라 쪽 물량이 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님은 좀 어떤 시각을 좀 갖고 네, 그 첫 번째 말씀 주신 부분은 이게 이제 자체 공장이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고객사와의 애초에 그 뭐 물량이 바인딩되어 있었던 팹은 아니었기 때문에 JV라고 했으면은 고객사의 수요가 줄어든 걸 수 그렇죠. 있는데 네. 이거는 독자적인 공장이기 독자적인 때문에 공장이었고요. 그런 건 아닐 것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독자적인 공장의 계획 규모가 좀 작긴 했었습니다만 그렇죠. 그게 이제 조금 재검토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테슬라는 원통형이 맞고 다만 이제 이 팹은 24년 이후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팹이었는데 24년 이후에 테슬라가 요구하는 물량은 이제 4680 셀이죠. 네네. 그 4680 셀을 대응하기 위해서 불과 한 달이 채 안 됐죠. 한 달 딱 된 것 같네요. 그때 그쵸, 이제 네. 증설 발표를 했단 네. 말이죠. 엔솔은. 그래서 이제 또 테슬라에서 이 물량을 줄였기 때문에 애리조나 팹을 재검토했다라고 보기는 또 좀 어려워요. 좀 네. 억측이다. 왜냐면 바로 하지만. 고전에 증설 그렇죠.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게 뭐 딱 연결고리가 잡히진 않습니다만 애리조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부 지역이잖아요. 미국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렇죠, 좀 네. 많이 있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이제 뭐 조지아나 이런 쪽에 있는 자동차 OEM 공장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미국의 자동차 메인 네. 클러스터가 있는 지역은 사실 아니죠. 그렇죠. 그쪽은 아니죠. 그럼 이쪽은 스타트업 쪽이고 네. 그럼 이제 언급되는 것들이 뭐 니콜라나 혹은 이제 뭐 기타 스타트업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실제 물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가격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좀 수지가 안 맞았던 것 같기는 해요. 혹은 뭐 가격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카드였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는 그런 이제 메인 고객사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어떤 차질이 있었다라든지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테슬라든 폭스바겐이든 기타 고객사들과요. LG에너지솔루션 어쨌든 뭐 재검토 소식도 있고 지금 보호해수 물량이 7월 그렇죠. 말에 또 네. 3차 풀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우려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 음. 좋아하고 관심이 있어서 네네. 투자를 했기 네네. 때문에 앞으로 이거 내가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좀 대응을 그쵸. 해야 될까요? 또 SKIT가 또 맞아요. 보호에서 풀리면 또 블럭들이 또 네. 나오고 하면서 더 네. 아마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는 2분기 당장의 실적보다도 하반기와 내년을 주가에 반영시키는 네. 시기이기 때문에 하반기나 내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이라면 이게 이제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나올 물량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크게 타격이 없을 거고요. 만약에 실적이 흔들리면 사실 SKIT도 상장 후에 원래는 영업이익률 한 20% 후반에 보던 기업이 지금 적자 전환을 한 게 최근에 보호해수 물량 나올 때 그냥 힘없이 밀렸던 근본적인 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실적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보면 엔솔은 분기 실적은 올해 연간으로 2분기가 바닥일 것 같아요. 이제 뭐 메탈 가격 상승에 따른 레깅까지의 그 시차 때문에 2분기에 마진율이 조금 떨어지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주요 고객사인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4월, 5월이 락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물량이 좀 차질이 있었고요. 그래서 2분기는 좀 떨어지는데 지금 이제 3, 4분기에 출하되는 배터리들은 이 올해 연말이나 그리고 이제 내년 초에 고객사의 신차 출시 물량에 탑재되는 배터리들인데 이 물량은 지금 SDI도 마찬가지고 엔솔도 마찬가지고 크게 뭐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된다라든지 그런 기미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객사가 계속 주문량을 줄이지 않고 가져가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솔이나 SDI 같은 셀메이커들의 하반기 가이던스가 굉장히 강하긴 하거든요. 네. 그렇다라면은 하반기에 지금 엔솔이 3, 4분기 저희 지금 발간한 자료 기준으로 그 영업이익 추정치가 3천억 정도 돼요. 네. 3천억 초반. 네. 작년 3분기가 마이너스 3천억이었거든요. 엔솔이. 그리고 작년 4분기가 한 700억 벌었고요. 이 정도면 이제 그로서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이제 올해 연초에 상장하면서 에너지솔루션이 19.2조 매출 연간 전망 공시를 했었었는데 그건 사실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섹터가 지금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추정치를 낮춰야 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뭐 디스플레이 네. 섹터 커버하고 있습니다만 디스플레이 커버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지금 PC, TV 안 팔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배터리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7월 27일에 아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게 아마 유통 주식수 기준으로 한 4% 정도 오버행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지금 이제 센싱하는 기준으로 보면 이제 대형 기관들은 사실 그때 나오면 산다라는 스탠스가 너무 강해요. 이게 어차피 2분기 바닥이고 그때 이제 오버행 나올 테니까 먼저 액션은 안 하겠지만 그때 나오면 이제 좀 채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스탠스가 좀 강하고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안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이제 최근에 뭐 장이 안 좋으니까 좀 변동성은 있겠습니다만 이게 본인이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좀 짧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유럽 판매 데이터 회복은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럽 판매 데이터가 아까 4, 5월 역성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애초에 저는 내년 내후년 전기차 계속 성장한다라는 명제는 지금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 뭐 최소 2년 후를 보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매우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빠진다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2분기가 이제 조금 부진할 걸로 예상되는 실적이 수요가 소멸된 거라고 본다고 하면은 좀 더 큰 걱정일 텐데 네네, 맞습니다. 이게 수요가 지금 이연되고 있다라고 네. 이제 해석을 하면 성장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신 거 네, 같고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네네. 이 배터리 뭐 수요 자체에 이제 좀 어떤 수요 자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결국 그 다음은 이제 공급하는 업체들 사이의 경쟁 관계가 결국은 그렇죠. 향후 업체들 주가를 가를 텐데 네. 뭐 최근에 있는 뭐 4월 데이터들 중에 뭐 그런 기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업체들의 MS가 좀 떨어졌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들의 MS가 좀 눈에 띄게 올라왔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구조적으로 뭐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서 우리가 우위가 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아마 고민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뭐 어느 정도 지금 격차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맞아요. 이게 그 지난 한 1년 반 동안 계속 나타난 현상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애초에 중국이 다였긴 했죠. 옛날에는. 그렇죠, 네. 그랬다가 이제 19년, 20년에 유럽 전기차 시장이 갑자기 확 커지면서 유럽 시장 내에서 지금 한국 3사의 합산 시장 점유율이 거의 한 75% 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75%. 유럽에서요? 네. 한국 3사 합치면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좋으면 한국이 좋았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020년에 처음으로 엔스토리 시장 점유율 1위 찍고 그랬단 말이에요. 유럽이라 하면 이제 보통 이제 뭐 BMW, 벤츠 맞습니다. 뭐 이런 업체, 그들이 폭스바겐 이런 쪽이죠. 그렇죠. 그들이 시장을 쥐고 있고 네. 그리고 그들의 배터리는 대부분 이제 한국 3사로부터 조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2020년에 유럽 전기차 시장이 전년 대비해서 한 2배 성장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이 2020년에는 코로나 타격 때문에 10%밖에 성장을 못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 내에서 CATL의 점유율이 혼자서 거의 60%를 먹고 BYD가 한 20% 이상을 가져가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 시장이 좋을 때는 이제 CATL, BYD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중국 정부의 좀 정책적인 배려가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동안 중국은 이제 보조금 정책을 가장 선제적으로 많이 했었던 국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보조금 집행의 조건은 이 협회에서 지정하는 배터리를 탑재하는 것이었고 그 지정 배터리는 당연히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그냥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대부분 가져가는 시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21년, 22년에는 또 이제 유럽이 좀 상대적으로 중국 대비 부진한 성장률을 보여주었고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이 아예 역성장을 해버리는데 중국이 지금 2배씩 성장을 하잖아요. 5월, 6월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점유율을 놓고 보면은 중국이 이렇게 좋을 때는 글로벌 점유율이 CATL, BYD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게 지금 점유율 역전의 원인이고요. 이 외지역, 뭐 유럽에서라든지 미국에서라든지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가파르게 올라왔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국내 업체가 MS를 많이 갖고 있던 지역에서 MS를 뺏긴 건 아니다는 아닙니다.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유럽이 회복을 하면 글로벌 점유율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3대 자동차 시장이잖아요. 미국, 유럽, 중국. 네. 미국이 회복을 하면 일단은 파나소닉이 수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테슬라가 미국 시장 75% 먹고 테슬라의 미국 배터리는 거의 파나소닉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향후에 이제 물량들은 테슬라도 물론 올라가겠습니다만 이제 GM 포드의 물량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텐데 그쪽 배터리는 또 이제 엔솔 SK 온이 한다는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기타 OEM들도 미국으로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미국 시장이 커져갈 때는 한국 업체들의 그로스가 좀 강하겠죠. 그리고 당장 올해 내년이 아니라 이제 24년, 25년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는 배터리 증설의 95%를 한국 업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25년쯤이 되면 미국 시장도 유럽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 업체들이 대부분 가져가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지금 현재 점유율의 격차의 원인은 중국 시장이 워낙 강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유럽, 미국이 성장하는 국면에서는 다시 한국 업체들이 올라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LG에너지솔루션 아까 너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서 워낙 다른 수준이 기업들도 뭐 그쵸, 삼성 네. SDI나 네. SK온이나 하반기에 대한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있는지 네네. 함께 좀 봐주시죠. 예, 그 엔솔이 그러니까 제일 큰 업체인데 하반기 가이던스를 크게 좀 그러니까 뭐 공식적인 가이던스는 아니지만 저희가 추정할 때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SDI도 비슷한 상황이죠. 당연히 이제 유럽 비중이 동일하게 높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두 개 기업 모두 하반기 실적, 내년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좀 부진했던 것은 지금 유럽이 이렇게 부진한데 물론 지금 전기차 유럽에서 안 팔린다라고 해서 2분기 배터리 출하가 급감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2분기 나간 거는 1분기나 그 전에 나갔던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지금 상관이 없는데 지금 유럽이 이렇게 계속 빠지면 수요가 만약에 많이 이제 버티겠냐. 그렇죠. 이 하반기에 수요가 계속 흔들리면서 애초에 이제 이들이 가져가겠다라고 했던 물량들도 이제 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우려가 지금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강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가는 원인이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를 수요의 문제보다는 공급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SDI 하반기에 굉장히 강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SDI 하반기 저희 이제 발간된 자료 기준으로 영업이익 추정치가 4천억이 넘거든요. 그럼 여기도 이제 YOY 증가율이 거의 40% 정도 돼요. 40%. 이익 증가율이. 내년에도 이익 증가율이 연간으로 30%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익 증가가 사실 대형주 안에서 지금 SDI도 그렇고 엔솔도 그렇고 시총이 뭐 굉장히 큰 기업들인데 이게 상대적으로 코스피 안에서 이익 그로스가 꼭 제 섹터라서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기는 하거든요. 이 정도 이익 그렇죠, 증가율이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폭락기를 거치고 나면 항상 그렇듯이 이제 주도주가 바뀌고 그 시총 상위 업체들의 성격이 바뀌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뭐 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봅니다. 배터리 대형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상대 강도를 봤을 때는 이익 측면에서는 여전히 올해 하반기 내년은 2차 전지 대형 완성 업체들이 네. 타 섹터 대비는 대비해서 눈에 높다라는 띈다. 게 이 실제로 이제 이 포트폴리오 운용을 해야 되는 기관 입장에서는 2차 전지 대형주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요. 전기차 수요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면 이 숫자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저는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2차 전지를 계속 뭐 네. 가지고 계시고 혹은 네. 좋게 보시는 투자자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다 조정이 일어났는데 네. 이 주가 측면에서는 완성 세트 업체들이 좀 더 모멘텀이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소위 소재 업체라고 하는 부품 쪽 업체들이 그렇죠. 유리하다고 보세요? 이게 그 배터리 섹터 안에서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더라고요. 그쵸, 네. 워낙 에코프로 BM, LNF만 좋았어 그동안. 그 양극재가 네, 거의 그래서. 진짜 멱살 잡고 올라왔던 네네 맞아요. 시세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지금 이게 어차피 길게 본다라고 하면 같이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 특히나 양극재 업체들은 약간 불리한 시기긴 해요. 올해 이제 아직 뭐 7월이니까 연말까지 한 6개월 네. 본다라고 했어요. 네. 왜냐면 그 이제 메탈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회계적으로는 이제 재고평가 손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네. 양극재는 이제 메탈을 가지고 재화를 만드는 상품을 만드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탈 가격이 하락할 때는 회계적으로는 그게 좀 마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워낙 그동안 많이 달려왔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그게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셀메이커들은 이제 마진율이 BEP에서 좀 올라가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아직 고점 부근에 있으면서 마진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양극재보다는 셀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대형주를 더 좋아하고요.
근데 지금 뭐 LNF나 에코프로비엠 특히나 뭐 LNF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24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PER이 10배 중반까지 떨어져서 그냥 뭐 IT 부품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격 매력이 너무 높고 거의 글로벌리 유일하게 테슬라 비중이 50% 이상인 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는데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 그냥 그 질문에만 답변을 드리자면 하반기에 어디가 더 우선순위냐라고 보면 단기적으로는 마진 개선의 여력이 예상이 되는 셀을 더 선호합니다. 주가 낙폭이랑 그다음에 마진 개선 여부를 고려하면 그렇죠. 그걸 같이 고려한 겁니다. 하반기 때는 이제 대형 셀 네. 업체들이 좀 유리할 거고 네. 궁극적으로 성장이 유지된다고 하면은 뭐 부품주도 이제 같이 가겠지만 그죠. 당연히 같이 하반기는 좀 네. 대형 업체 위주가 좋다. 네, 하반기에 이 지금 메탈 가격이 약간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 특히나 이제 양극재 센티에는 좀 부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어차피 시계를 좀 길게 놓고 보면 이게 벌어들이는 이익 규모는 차이가 없거든요. 메탈 가격 빠지. 근데 이제 회계적으로 마진율이 좀 높았다가 살짝 빠지는 국면이니까 그게 또 센티에 악영향을 주는데 사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까지 현재 빠진 거는 그 부분에 상당 부분 프라이싱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극재 업체들이 빠질 거라고 전망을 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지금 셀메이커들이 마진율 개선 국면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봤을 때는 셀메이커를 좀 더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부품 업체들 소재별로 보면은 네. 소재별로 좀 업황에 좀 온도차가 느껴지시나요? 뭐 양극재, 뭐 음극재, 그죠, 뭐 크죠. 동바 네. 혹은 뭐 네. 전에 분리마켓 쭉 네. 있을 텐데 네. 좀 각 부문별로 좀 현상들이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2분기만 놓고 보면 온도차가 굉장히 커요. 2분기는 이제, 특히 큽니까? 예, 네. 그 2분기는 애초에 배터리 셀메이커들 배터리 출하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양극재는 QOQ로 매출 성장 가이던스가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거의 한 50%에서 60%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그렇죠. 그렇고 LNF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 업체들은 전방에 전기차가 그렇게 좀 안 팔리고 셀메이커들 가동률도 좀 떨어졌고 한데 그리고 이제 메탈 가격이 올랐는데 지금 2분기는 사상 최고 실적 경신하고 있단 말이죠. 반면에 셀메이커들은 약간 좀 톤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 약간 이런 동박이나 전해액처럼 커머디티 제품들 그러니까 지금 양극재랑 이런 양극재가 아닌 제품군의 중요한 차이점은 양극재는 24년, 25년까지 굉장히 장기간 바인딩되어 있는 계약을 한다라는 것인 반면에 이제 동박이나 전액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 뭐 분리막도 마찬가지고 연간 단위로 대충 포캐스팅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가져가거든요. 기술력이 있는 상위 업체로 집중되고 있는 게 양극재고 양극재는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스페셜티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조금 더 기술력을 요하는 산업이다라는 거죠. 동박이랑 전액은 좀 범용화가 돼서 사실 뭐 굳이 이 업체랑 장기 계약 안 해도 되는 이런 업황인 거네요. 네, 이 상위 업체들이 갖고 있는 기술 격차는 분명히 있거든요. 동박 네. 업체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KC나 이런 기업도 굉장히 기술력으로 앞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양극재 업체들에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범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급에 있어서 양극재보다는 덜 타이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2분기에 전방 수요가 약간 일시적으로 부진했다 하더라도 사갈 거 그냥 사갔고요. 그래서 2분기에 이렇게 성장을 했고 판가도 양극재는 2분기에 P가 한 30%씩 올랐거든요. 메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분기가 굉장히 강하고요. 반면에 다른 업체들은 그런 온도가 없습니다. 이게 온도 굉장히 약간 좀 차가워요. 그래서 2분기는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LNF 에코프로비엠은 주가가 거의 고점 부근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고 근데 이제 하반기 업황이 개선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좀 타격이 있었던 기업들의 수혜가 좀 더 클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뭐 셀이 대표적으로 또 그런 상황. 분리막은 좀 어떻습니까? 분리막도 이제 뭐 3, 4년 계약을 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연간 단위 포캐스팅 받아서 이제 그때그때 조금씩 조절을 하는 구조인데 한국 분리막 업체들 뭐 업체들이라기보다 이제 SKIT죠. 네. 여기는 이제 유럽 익스포저가 유난히 클 수밖에 없죠. SK온과 LG 엔솔이 주력 고객사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유럽이 좀 부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주요 고객사인 폭스바겐, 뭐 ID, 이제 버즈라든지 이런 물량들이 조금 생산 차질을 배터리 때문에 좀 겪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2분기는 일단 굉장히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타격을 직격으로 좀 받고 있어요. 유럽이 2분기가 특히 조금 부진한데 네. 그 노출 빈도에 따라서 어쨌든 네. 2분기의 온도 차들은 좀 확연히 갈릴 수 네. 있는 그래서 한국이 사실 상황이네요. 유럽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안 좋고요. 근데 이제 양극재 업체들은 그 과정에서도 그냥 사간 거죠, 고객사에서.
말씀해주신 쭉 내용을 보면 어떤 지역의 특성상 우리가 네. 유럽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그 상반기 특히나 4월에 영향을 네. 받았는데 그러면 2차 전지 전체적인 반등을 위한 조건은 하반기 유럽 쪽이 돌아서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확인이 되면은 네. 괜찮다. 네, 저는 지금 제일 근간에는 유럽 판매 데이터 빠진 게 일단 수요 둔화라고 보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유럽은 지금 이제 뭐 공급 차질 이슈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하반기에도 계속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 좀 엔솔이 이 전기차에서 유럽 매출 비중이 한 60% 되거든요. SDI는 한 80%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럽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유럽 안 좋을 때 한국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럽 전기차 데이터가 회복되는 것이 반등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필요 조건이라고 보고요. 그게 안 되면 못 간다. 다만 유럽이 회복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으냐, 그렇지는 않고, 그 과정에서 배터리 대형주들은 이 2년 전부터 항상 이 저뿐만이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이 항상 얘기를 했던 게 중대형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에서, 그러니까 소형 전지 말고 전기차 배터리에서 이제 수익성이 올라와줘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게 2년간 BEP 수준에서 정체됐거든요. 장기간 그렇죠. 적자였다가. 그나마 이제 장기간 적자에서 적자폭 축소될 때는 주가가 좋았어요. BEP에서 지금 2년간 정체됐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판가 전가가 한 2년 전부터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돈 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예상치 않게 최근에 고정비 부담 증가하면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고정비 부담이 이제 매출 증가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려면 결국 또 전기차가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좋아지면서 수익성 개선되는 게 보여지면,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충족될 수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ESS 쪽은 최근에 전기차 쪽이랑은 뭐 업황이 좀 같이 갑니까? 아니면 좀 차별화되는 측면이 나타납니까? 그 상관성은 거의 없어요. 지금 뭐 ESS 2분기에 그 에너지 솔루션은 QOQ로 매출이 한 40% 올라갈 것 같거든요. QOQ만 네, 해도 40%가. 근데 애초에 ESS 매출 규모가 작아서 그렇죠, 네. 이게 뭐 엄청난 실적 개선에 의미 있게 기여를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ESS는 그때그때 어떤 뭐 전방의 업황보다도 대단히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한 분기에 크게 한번 나갔다가 그 다음 분기에 크게 떨어지고 하는 추세죠. 다만 이제 이 시장 자체는 아시다시피 이제 재생에너지 시장 성장하면 비례해서 성장할 거다라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배터리 업체 전체 매출에서는 뭐 전기차를 커버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니까 매우 주가 드라이버가 될 작죠. 만한 수준은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야 2차 전지 쪽 오르겠네. 이런 댓글.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전쟁, 우리가 네. 모르니까 네네. 그게 맞습니다. 제일 큰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황들은 많이 여쭤본 것 같으니까 이제 네네. 조금 우리가 뭐 어차피 다 지금 주식들이 안 좋고 네네. 뭐 뭔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냥 조금 뭐 긴 그림에서 네. 고민할 만한 주제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그 어쨌든 전기차라는 게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상당히 현실로 많이 다가와 있는 상태고 네. 그러면서 이후에 이게 더 보편화되면은 그 다음으로 저희가 고민하는 게 배터리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네. 미래 배터리가 네. 어느 정도 시기에 상용화될 수 있을 거냐 이런 네. 성장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폐배터리가 이제 1세대 전기차들이 이제 회수되면서 네. 폐배터리가 이제 리사이클링 사이클이 이제 시작된다. 네. 뭐 이런 두 가지 주제들을 네. 언급들을 많이 하시던데 네. 이쪽 시장에 대해서는 위원님 어떤 점만 갖고 계시는지 좀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그 전고체는 일단 그 워낙 많이 회자돼서 제가 뭐 반복해서 드릴 말씀이라, 그러니까 많이들 이미 아실 것 같아서 뭐 재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 이게 애초에 2010년대 초반에도 사실 10년 후 기술이라고 했던 기술이기는 하거든요. 그럼 벌써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도 이제 양산 시기를 한 2020년대 후반으로 지금 주요 업체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만큼 참 쉽지 않은 기술인 것 같고요. 다만 그때와 다른 거는 지금은 시장의 수요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많은 비용과 그리고 좀 뭐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업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될 거는 그 향후 현 시점에서도 한 최소 7, 8년 이상 상업화까지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기존 액체 전해질 기반의 리튬이온 전지가 갖게 될 가격 경쟁력과 이제 안전성, 지금 전고체 전지의 강점은 안전하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존의 액체 전해질 기반의 리튬이온 전지도 이제 품질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고 에너지 밀도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격까지 떨어질 거다란 말이죠. 그래서 10년 후에 나올 텐데 저희가 봤을 때는 기존
리튬이온 전지가 갖고 있는 패권을 빠르게 빼앗아가는 흐름은 아닐 거다라고 보고요. 아직은 멀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네요. 상업화 자체도 늦게 될 것 같고 들어왔을 때도 시장을 빠르게 재편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부는 각자 마음이지만 네. 주가에 영향 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가 뭐예요? 리사이클링, 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네. 리사이클링은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그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은 이게 많이들 보셨겠지만 볼수록 위에서 밸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다운스트림을 전기차로 보고 배터리 한 셀 만드는 쪽을 미드스트림으로 보고 이거를 이제 만들기 위한 광물 자원 쪽을 업스트림으로 본다고 그렇죠, 하면은 업스트림으로 갈수록 희소하고요. 음. 더 많은 밸류가 나오는 부가가치도 많이 산업입니다. 나오고. 그래서 메탈을 이제 확보하는 게 지금 모든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의 화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업체들은 특히나 양극재 쪽이나 혹은 어떤 뭐 메탈을 다루는 쪽에서 업체들이 하는 행태가 뭐냐면 영업을 할 때 보통 영업이라고 하면 우리 제품 파는 영업을 그렇죠. 하잖아요. 사주세요인데. 네, 사주세요인데 사실 지금 양극재든 혹은 전구체든 이쪽은 제품을 할당해주고 있고요. 이들이 하는 영업은 그들이 말하는 영업 직원은 메탈을 소싱해오는 영업을 하고 원재료를 있단 말이죠. 사오는 네, 영업이군요. 그렇죠. 네. 그게 영업이거든요. 그쪽에 지금 현황이. 그래서 리사이클링이 커질 것 같아요. 지금 메탈은 어차피 한정되어 있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이 되면 이제 폐배터리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때쯤이 되면 산업이 굉장히 커질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IPO하는 기업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포스코홀딩스나 고려아연 같은 기업들은 어차피 이거는 이 광물을 가지고 정제련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그렇죠. 기업들이기 네. 때문에 이쪽을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지금 들어오죠. 최근에 큰 행사들도 각각의 기업들이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기업들, 정제련하는 기업들이 향후에 지금은 사실 뭐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나 고려아연을 배터리 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5년 후, 10년 후가 됐을 때는 2차전지 애널리스트들이 이 기업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제련하는 영역이 상당한 밸류를 갖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리사이클링을 접근을 할 때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라이사이클이라든지 뭐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들은 지금 매출 사이즈는 없거든요. 미미한데 의외로 이 메탈 다루는 기업들에게서 핵심 밸류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럼 이게 만약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밸류체인이 우리가 갖춰졌다고 가정했을 때 네. 배터리 단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리사이클링을 할 때 이게 그 효율성은 메탈, 그러니까 광산이나 염호에서 실제 추출할 때보다 훨씬 더 효율은 높거든요. 이론적으로. 리사이클링 하는 게. 리사이클링 하는 게.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비용이 떨어진다라는 것이니까 그게 곧 배터리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예상치 않은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리사이클링 할 때도 탄소 나오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뭐 운반 비용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비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혹은 이 부분을 사실 정책적인 부분을 통해서 뭐 보조금을 준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뚫어줄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한 이야기 아주 깊게 세밀한 부분까지 하방의 전망까지 자세하게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금융투자 김현수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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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투자 위더 스타 본선 2라운드 총 7명의 치열한 경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선 2라운드 주제는 바로 향후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산업과 탑픽을 선정하라. KB증권 신동준 상무님 모셨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4명의 참가자가 오늘 결정됩니다.